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시댁과 겪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시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 되도록이면 남편의 말을 믿어주려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기 바라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밥을 다 차리고 다 컸어. 할머니,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꼭 다 먹고 기운 차리세요. 이거 소고기지기예요. 그래, 고맙다. 할미가 이렇게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어요. 할머니가 병환이 깊으셨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돌봐드리는 역할이었죠. 부모님은 맞벌이시고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집에 항상 없으시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답답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시험을 1등을 안겨? 이번에는 근데 겨우겨우였어요. 그래도 저 수학을 제일 좋아해서 수학과로 가려고요. 선생님 하려고? 아이고, 이 할미는 좋다. 수학을 전공해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집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입시학원 강사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할머니는 고혈압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했고 저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과외를 하면서 돈을 보탰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집에는 크게 타격이 없도록 했죠. 지은아, 항상 고마워. 네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구나. 헤이, 먹여 살리는 정도는 아니지. 그냥 숟가락 놓는 정도인데. 할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같이 도와야지. 항상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나간 중학교 동창회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어머, 지은아, 오랜만이다. 너 어디에 지냈어? 나야 뭐 돈 열심히 벌고 지냈지. 너희는 다들 잘 지내지? 그래,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앉아, 앉아. 지은아, 나 기억나? 정말 오랜만이다. 네가 누구였더라? 승우? 기억해주네. 야, 기분 좋다. 우리 자주 놀러 다녔잖아. 어린 아이던 남편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한두 번 만나주다 보니 저를 계속 쫓아다니길래 사귀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셔. 나도 매일 가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 고생이 많다, 정말. 나도 병간호를 해봤지만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머니도 고생하시네. 그래도 아빠만 나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걸 항상 도와드리려고 하는 성미가 너무 따뜻해 보였고 그런 인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저희 집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기계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 우리 집도 많이 힘들었었거든. 여러 군데로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 생활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리고 있구나. 엄마가 혼자 모든 걸 하실 수는 없으니까. 아이, 별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너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빠듯할 텐데 대단한걸?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혼자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대견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 나랑 꽤나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도 시간 날 때 아버님 병원 가서 도와드릴게. 어머님도 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아버님 병간호를 같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지은이. 그러니까 반가워요.
병원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네. 어머니 혼자 고생이 많으세요. 아버님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 이렇게 고마운 말을 해주다니.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와줬네. 고마워요, 정말로. 차 드릴까? 커피? 시모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사근사근하고 좋았어요.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야기해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는 애들 사이에서 생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웠죠. 매일 학교 가는 게 힘 받으러 가는 것 같았다니까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고. 근데 이제 병원에만 있으려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죠. 어머니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셔요. 근데 가족이니까 그 일만 나으면 나는 뭐든지 할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모습보다는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편견일 수 있는데 그 옛날 초등학교 교사치고는 조금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욕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저는 병원에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처음 봐요. 관리를 엄청 하시나 보네요. 어머, 이해 좀 봐. 아니, 간병한다고 해서 뭐 우중충하게 있을 필요가 있나? 좀 꾸미고 그러면 좋지. 그리고 피부는 한 번 관리 소홀하게 하면 금방 늙어버린다고. 내가 지금까지 동안 피부 유지하는 비결이 이렇게 챙겨서 잘 발라주는 거였어. 이 영감탱이 아파지기 전에는 더 관리를 많이 받고 다녔는데 아쉽지. 아이, 그러셨구나. 어쩐지 피부가 되게 좋으셔요. 뭐 피부 관리만 했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신경 써서 케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게 병원에서 무슨 고생이야? 그러니까 지은아, 돈을 빨리 모아둬야 해. 투자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정보 받아다가 좀 해보기도 하고. 저에게도 부동산이나 재테크 하고 있는 것은 있냐면서 엄청 물어보고 학원 일을 하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저축을 한 달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병환으로 아프신 와중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의아했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요.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나 보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이런 걸 또 따져줘야 하거든. 좀 기분이 상했나? 근데 기분 상할 게 뭐 있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네네. 기분이 상하지는 않아요, 전혀. 그냥 신기해서요. 그래도 내가 일생을 바쳐서 키운 하나뿐인 아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서로 체크가 필요하지. 시모는 아들이 외동이라서 더 극진히 키웠다고 항상 말하셨고 남편도 시모가 뒷바라지를 잘 해준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다면서 서로 칭찬을 항상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뭔지 모를 부담감을 느끼곤 했어요. 뭐해? 나 지금 병원 가는 중. 나는 퇴근하고 있어. 병원 가고 있구나. 오늘 회사에서 상품권 몇 장이 나와서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려고. 엄마 화장품 살 때 보태시라고. 아, 그래? 근데 자기 코트라도 하나 새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낡은 것뿐이잖아. 에이, 무슨 코트. 나는 엄마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그리고 이런 거 가져다가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쓸 수도 없어. 뭔가 계속해서 갖다 바치라고 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거의 시한부인 것처럼 의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매번 병원으로 가서 병간호를 했고 시모의 얼굴은 어두워져만 갔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혼자 사나? 이가 없어지면 나는 혼자 어떻게 하라고. 엄마, 그래도 내가 있잖아. 아들이 끝까지 옆에서 보필할게요. 그래? 정말 약속한 거다. 꼭 지켜야 해. 당연히 지키겠죠. 어디 갈 사람도 아니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시모는 그 무렵부터 같이 있거나 밥을 먹을 때면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 듣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듣게 되니까 약간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이제 모아둔 돈이 없어. 평생을 고생해서 벌어둔 걸 다 날렸으니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라 답답하네. 엄마, 얼마나 남아있어요, 돈이? 한 달 살기도 빠듯한 수준이지 뭐. 그래요? 일단 다시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무조건 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까지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교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남편이 쓰러졌으니 대비할 틈도 없었겠지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항상 도와주겠다는 말만 했죠. 그때 어떻게 도와준단 건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3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리는 정도라고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전에 생활비 보태드린다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구나. 막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 저도 그 정도면 그래도 한 달 식비 정도는 되고 보험금도 계속 나올 테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는 너무 바빠져서 거의 시부병원에 가진 못했고 남편만 계속 방문해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요. 이번만 끝나면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걸로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코피도 쏟아가면서 열심히 했었죠. 얘, 너 왜 이렇게 안 와? 얼굴 까먹겠어. 어머니, 저 야근 중이에요. 시험이 가까우니까 애들을 자세히 봐줘야 해서. 아이고, 그렇게 일해서 뭐 하려고? 너 몸 상한다. 뭐 하긴요. 아버님 병원비 보태드려야죠. 어머니 상황도 어려운 거 아니까 가족인 저도 한 숟갈이라도 보태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알았다. 당연히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시모는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잃는 슬픔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할 일에 집중을 했어요. 병원비 잘 보태서 냈어. 고마워. 그래도 당신 돈 쪽에서 내준 게 작은 선택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잘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어머니는 뭘 하셔? 응. 고마워 하시지.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아, 정말? 다행이네. 나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으셔가지고. 그나저나 우리 차 사기로 한 돈 얼마나 모였어? 당신이 통장 관리하고 있잖아. 그게 저기. 응? 왜? 2개월 후에 사기로 했잖아. 중간에 엄마가 좀 어렵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먼저 당겨서 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직은 좀 모자라. 어? 아니, 이거는 나랑 좀 상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맞아. 내가 미안해. 미리 말을 안 해버렸네. 안 해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미안해. 내가 다음 달에는 꼭 더 채워 넣을게. 됐어. 일단 알았어.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근데 나 진짜 요즘 한 달에 식비 10만 원도 안 쓰려고 해.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거든. 나한테 꼭 상의는 해줘. 제발. 알았어. 미안해. 그날따라 남편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얼버무리는 것 같았죠. 그냥 본인이 대충 해결하려고 했던 일을 저에게 들켜서 그런 걸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것 치고 너무 굳어 있었는데요. 왜 그래, 당신? 이게 이 정도까지 굳어 있을 일이야? 내가 좀 짜증을 냈지만 병원비를 썼다면서. 맞아. 병원비. 뭐야, 말을 정확하게 해봐. 혹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쓴 건 아니지? 뭐? 나 의심하는 거야? 전혀 아니지. 됐어, 말 그만해. 참, 아니면 말지. 뭘 저렇게 팔짝 뛰지?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 학원도 이제 좀 한가해질 때가 되었고 아버님도 상태가 조금 더 나아져서 안정권에 들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시모랑 목욕탕도 다녀오고 시댁 정리도 좀 도와주려고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있으니까 좋으시죠? 어떠세요? 좋다마다. 조금 더 딸 같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잘해드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쇼핑도 같이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그런 게 딸 같은 거지. 남들은 명품관도 가고 한다는데
아니, 너랑은 그런데 언제 갔는지 몰라. 어머니,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곧 좋아지면 다 모시고 갈게요. 네? 그래, 이제야 좀 달갔네. 나는 장 봐서 올 테니까 집에 가서 있어라. 네, 그러면 저는 좀 청소 좀 하고 있을게요. 응, 그럴래? 안방은 청소 안 해도 되니까 거실만 좀 하고 있어. 시모는 시장을 봐오겠다며 잠깐 나가 있었는데 거실만 청소를 할 수가 있나요?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보니까 먼지가 잔뜩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안방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아우, 이렇게 더러운데 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해? 구석구석 털어내야겠구만. 어? 저건 뭐지? 구석 먼지를 하나하나 다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들춰내다 보니까 안방에 작게 장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천으로 덮어놔서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시댁에서도 거의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이걸 발견할 틈이 없었어요. 농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있을까? 뭐 중요한 거라도 담겨 있는 건가? 호기심에 살짝 열어만 볼까 싶어서 천을 걷어냈는데 거기에 명품 가방들이 좋기 20개 이상이 잘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뭐지? 아, 이게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짝퉁도 아니고 다 인증서도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집도 좋은 곳이 아니고 맨날 저희한테 징징대던 시모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니까요. 아니, 생활비 없다고 징징대던 사람이 명품백을 수집해? 너무 당황해서 다 사진으로 찍어두고 명품 상태를 살폈어요. 거의 들지 않은 정도였고 택도 그대로 있어서 되팔아도 많은 값을 받겠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것을 샀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이 차를 못 샀던 이유, 이거 30만 원만 준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결국 남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일도 안 하고 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남편이 꼴랑 30이나 준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1층 오셨어요? 예, 얼른 내려와라. 아이고, 짐이 많다, 야.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내려갔죠. 일단 시모에게는 티내지 않고 그날 밤 남편을 불러 앉혔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뭘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지요. 말을 해줘야지 알지. 뭔데? 너 나한테 양심적으로 찔리는 거 없니? 저는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건지 알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공이 빠르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 건지 아는 모양이지? 왜? 당신이 사준 건가? 아,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려나? 아니, 이걸 어떻게 봤어? 이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을 연신 들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모를 줄 알았네. 너는 그러기를 바랐니? 당장 말 안 해? 솔직하게 말하라고 채근하니까 당연히 내가 준 돈에서 산 거겠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나, 꼴랑 30씩 준다면서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어떻게 사는 건데. 하나에 300, 400, 500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당신 정말 그 돈 준 걸로 산 거야? 저희 집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고 조금 더 꼼꼼하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열이 받더라고요. 야, 똑바로 말해. 나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너희 집을 대하려고 노력했어. 보너스 받으면 그 돈으로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입 싹 닦은 거니?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어요. 이런 걸 사라고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맞아. 근데 30은 너무 적다고 하시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드렸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으자고 했던 돈에서 빠져나간 게 얼마니? 한 1,000만 원 드렸니? 무책임한 남편의 태도에 답답하다 생각이 들었고 계산을 해보니 1년간 2,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나 기타 명목으로 드렸고
어머니는 그걸 받아서 이런 걸 샀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결혼을 한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거야. 적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내가 미안하긴 해. 돈도 곧 돌려놓을게. 근데 엄마가 쓰인 돈이 너 그렇게 아까워? 뭐? 너는 지금 여기서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엄마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생색이냐? 얼마나 된다고? 참나.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다 명품 산 돈이야. 보험료도 당신이 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번 돈으로 시댁 전부를 먹여 살리고 우리는 뭘 먹고 살고 뭘로 미래를 그려. 남은 돈 꼴랑 조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날부로 남편에게 통장을 바로 뺏었고 알아서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은행에 가서 내역을 전부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체가 되었던 거였어요. 병원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20%뿐이고 나머지는 시모가 여러 가지를 사는데 들였던 돈이죠. 야, 그거 진짜 위험하다. 그러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게 생겼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아, 시어머니 진짜 여우 같아. 증거 싹싹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들고 가. 다시는 요구하지 못하게. 아, 내가 봤을 때 너희 남편은 마음이 약해서 아마 다시 해줄 것이야. 저렇게 모아서 산 가방들이 수년 동안 20개가 넘은 거면 앞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다른 소리 할까봐 병원에도 수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봤더니 은행에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모는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일에 난리를 칠 사람이 분명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날 밤 정리해간 것을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자, 봐라. 이렇게 돈을 관리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지금 우리 집 대출금도 3억 가까이 남아있고 둘이 벌어도 갚기가 쉽지 않아 이거. 미안해. 근데 아직 회생 기회가 있잖아. 그다지 많은 돈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는 금방 벌 수 있어.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다시는 상의 없이 이 정도의 돈을 송금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모랑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아직도 엄마 아래 살고 있는 남자 딱 질색이야. 남편이랑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따로 나를 잡고 맛있는 걸 사드린다고 불러내서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일단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머니 가방들 맞냐고 물어봤죠. 시모는 밥을 먹다가 헛기침을 하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는 왜 남의 방을 뒤지는 거야? 내가 안방 청소하지 말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이게 어디서 오냐 오냐 해줬더니? 어머니, 목소리 낮추셔요. 여기 공공장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화내실 일도 아니에요. 아이, 억울하면 제가 억울했죠. 그 애가 어머니께 고생하시는 거 미안해서 돈을 그때그때 보내줬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 효자 아들 둔 게 그렇게 죄냐? 어머니가 병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요. 저희도 결혼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이가 지금까지 쓴 돈이 너무 많아요. 저 몰래 두 분이서 쓰신 돈이 너무 많다고요. 아이, 그까짓 거 너희같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야. 금방 벌어버리면 그만이지. 어머니한테는 금방 벌어도 되는 게 명품백 20개 정도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남편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요. 그이도 언제까지나 가족 일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계속 이렇게 돈을 쓰시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정중하게 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또 똑같은 결말이 올 것 같아서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시모는 밥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면서 식당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이게 건방지게? 야, 네가 알면 뭘 한다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면박을 주는 거니? 그리고 이미 줘버렸으면 그만인 건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이런 이유야? 너도 결국 돈 보고 했구만. 저는 논리 없는 시모의 공격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아이들과 평생을 살아서 아이처럼 되어버린 건가?
추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내 아들 돈으로 샀다는 물증이 있어? 아들이 준 돈은 병원이나 간병비로 들어갔다. 증거가 있으면 내밀어 봐라.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림도 없어. 내가 돈 모아서 산 것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시모는 이제 말을 바꿔서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뭘 웃냐고 윽박을 지르길래 제가 뽑아간 카드 내역이랑 은행 계좌 내역, 병원비 수납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머니,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하늘 같은 시어머님을 의심했을까 봐요. 뭐? 이게 뭐, 이거를 언제 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 거짓말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추해지세요. 그냥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고생 많았다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시모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변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뭘 보냐고 소리를 지른 뒤 영수증을 다 찢어버렸어요. 네가 거만해졌구나. 시어머니랑 아주 맘먹으려고 하네. 그래, 너 잘났다.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우리 아들하고 살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며느리 없다. 병원도 올 필요 없어. 시아버지 아픈 거 봐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팠으면 이제 오지 마라. 아이 가라. 시모는 어이없는 말들만 늘어놓고 본인이 피해자인 양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주변에 앉은 사람이 다들 수근거렸죠. 식당 주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혹시나 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저 아줌마 오랫동안 여기 병원 신세 지면서 많이 왔는데 그 왜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있는 아줌마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우리 시모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귀뜸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아이고 말도 마. 언젠간 이런 사달이 한번 날 줄 알았네. 나는 저 아줌마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2주에 한 번씩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랑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식당도 오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봤거든. 근데 아니었나 봐. 아, 그래요? 주변에 몰려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슨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명품으로 처바른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 모임에 참여하느라고 저렇게 꾸미는 거였구나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시댁 주변이 건설사 사장 와이프들, 중소기업 의사 등등 여러 사모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시어머니도 거기 끼고 싶었나 보네. 어쩐지 매주 주말이 되면 남편한테 하루 종일 병원을 맡기고 어딜 다녀오더라니. 저는 좀 본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치료도 받고 정비를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났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했던 대화를 다 들려줬고 이래도 발뺌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듯 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니랑 대화한 내용 다 녹음해 놨어. 그리고 영수증 그것도 다 스캔 떠났고. 증거는 충분해.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다. 절대 보내지 마. 돈 보내는 순간 너랑 나는 끝이야. 병원비가 부족하면 어머니 가지고 계시는 가방 팔아서 내시라고 해. 당신이 해드려야 할 이유 하등 없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시댁과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도 코빼기도 안 비쳤죠. 집안 경제권은 전부 다 저에게 넘어왔고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돈이 나가나 안 나가나 체크했어요. 야, 그래도 잘 대처했다, 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돼. 이제라도 이렇게 잡게 돼서 다행이지 뭐. 절대 이제는 낭비하는 돈 없어야 해. 그때쯤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명절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례식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불쌍하지만 시모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가족의 큰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어머니랑 사이 때문에 고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를 봐서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딱 3일이잖아. 남편이 부탁을 하니까 저도 예의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였으니까 3일 동안 씻고 갈아입을 것들을 챙겨서 장례식장으로 갔죠. 그런데 시모가 보자마자 면박을 주더라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니? 왜? 돈 들어가던 시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미안해서 왔니?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도 슬픈 마음으로 온 건데. 슬프기는 뭐가 슬퍼? 돈 쓴다고 병원에 발도 끄는 애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여기까지 돈 아까워서 어떻게 왔니? 어머니, 여기 아버님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목소리 높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네요. 경박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이야기하시죠. 뭐 경박? 아우 진짜 경박스러운 게 뭔지 보여줘. 당장 나가 너. 네, 그러면 저도 다시 안 오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님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저를 내쫓아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와버리니까 가만히 멈춰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로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나는 할 만큼 했어. 뭐? 할 만큼? 아, 너 지금 말 다 했니?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너도 똑같이 나가? 아, 여기 아버지 장례식장이잖아. 너 하루도 못 버틸 만큼 그렇게 힘들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는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생각 못하고 지금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오늘 3일장 내내 치르고 올 작정이었어. 내 복장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아, 됐고 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서운함이 컸던 것 같은데 저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이 이체가 되었다고 뜨는 거예요. 시모 통장으로 전화를 끊자마자 보낸 거였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너 진짜 뭐하냐? 나랑 그 정도로 싸웠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나랑 상의라도 하던지. 왜? 네가 며느리 노릇 안 하니까 내가 한 거다. 왜? 아,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냐? 야, 너 진짜 홧김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어머니 돈 없는 거 그거 명품 사 입고 온갖 사치스러운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이리저리 쓸데없는 곳에 쓰니까 없는 거야. 연금도 나오는 사람이 왜 돈이 없겠어? 아, 진짜 뭘 알고나 좀 해라.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이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엄마가 그렇게 좀 스트레스 풀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대수야. 오늘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준 거야. 너는 며느리 자격 박탈이야.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아. 앞으로 나는 엄마한테 용돈 다시 드리면서 살라니까 며느리 노릇 못하겠으면 손 떼. 전화를 뚝 끊어버리길래 폰을 들어서 친정에 1억을 송금해버렸어요. 당연히 제 폰에 알람이 떴고 저는 그걸 그대로 남편 폰으로 보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나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억을 어디다가 보내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사위 노릇 좀 해드려야 하잖아. 어머니만 며느리 노릇 보상받으셔야 하나? 당신보다 이 돈이 훨씬 낫지 않아? 그리고 이 1억은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모아둔 거 같이 넣어놓은 거야. 당신보다 내가 아마 이 통장 지분이 더 많을걸? 그래도 100만 원이랑 1억이랑 같아? 상의도 없이 그러면 어쩌냐고. 왜? 당신은 고작 어머님이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것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썼으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와,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내 돈은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네 돈 빚내서 해드려. 야, 너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거야 진짜?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왜? 나는 다른 인간일 줄 알았어?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 절대 가만히 못 있어. 그동안 참은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이혼해. 위자료 거하게 물릴 거니까 기대하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 다 팔아버려서 주던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이게. 왜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교 모임 거기 아줌마들한테 너희 어머니 실체 하나하나 다 까발려서 어떤 사람인지 소문도 다 낼 거야.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니? 그리고 그대로 다 변상하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은 약간은 벙쪄 있었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통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상의했어요.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남편도 쫄았는지 명절이 좀 지나서 대화를 요청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 정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친정에 준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하길래 그냥 저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면 갈라서자고요. 나는 더 이상 너랑 이렇게는 못 살아. 굳이 내가 번 돈을 생으로 날려가면서까지 너랑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거고 나는 내 가정 잘 꾸려야 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 차라리. 아니, 또 왜 이렇게 이야기가 가? 내가 너랑 어떻게 헤어져? 왜 그래 정말? 당신도 솔직히 직장 가지고 나서 모아둔 것이 없지 않아? 빈털터리 주제에 언제까지 엄마 기분이나 맞춰주려고 그럴 거니? 나는 절대 다시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어느 정도 말을 하면 고분고분 넘어올 것 같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나랑 정말 이혼할 거야? 아니잖아, 어? 아니, 이혼할 건데? 내가 못할 줄 알았나 보네. 할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통장에 있는 제 지분을 가져왔고 각자 돈을 관리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친정으로 와서 살았죠. 집에서 짐을 싸서 나올 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울고불고 그렇게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야, 간절하다 간절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겁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정신이 나갔었었나 봐.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혼은 아니야 정말. 이혼은 아니야? 왜? 난 이게 베스트인데.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너뿐이야. 어? 웃기고 앉았네. 이럴 때 돼서야 깨닫니? 엄마랑 잘 사셔. 가방 껴안고 살든지. 이거 나. 저는 매달려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보기도 싫고 이제 더 이상 저런 거짓말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간절해 보여도 금방 변할 마음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요. 잘 먹고 잘 살아봐. 나는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뿐사뿐 이만 물러갑니다. 그 뒤로 종적을 감추고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내내 불안해서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고 제발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시모가 전화를 걸어서 네가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면서 뭐라고 했죠. 아니,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버린다 만다 이야기를 해 감히. 아이고, 여전하시네. 기차 화통을 삶아드셨나? 이런 분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그 통장에 있는 돈 제 것이 더 많았어요. 그동안 쓰신 것까지 다 변제하실래요? 제가 지금 참고 있어서 이 정도인데 한번 낱낱이 만나서 따져볼까요? 변호사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쪽도 준비해서 나오세요. 진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제 말이 맞으니까요. 변호사 끼고 일 보고 있는데 변제 당장 하실래요? 아니면 조용히 지내실래요? 말해보세요. 아들 회사 월급까지 다 차업 들어가게 해드려요? 그 어울리시는 사모님들한테 빚쟁이라고 말씀드려요? 아이고, 알겠다 이 톡한 것. 너랑은 연락도 이제 편히 못하겠다. 다시는 연락 안 한다 내가. 이러면서 끊었죠. 그 뒤로는 시모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자존심이 있는 양반이라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요. 녹음본부터 모아뒀던 영수증, 그동안 송금되었던 내역이 전부 저에게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죠.
제발 나 이 돈 못 갚아. 나 안 그래도 카드값이 어마어마한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몇 번을 말해. 가방을 팔라고. 너 진짜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한때 그래도 부부였잖아. 그랬지. 근데 네가 이걸 다 망쳤지. 니네 엄마랑. 제발 제발 우리 이렇게 헤어질 사이 아니잖아. 어? 네가 너희 집안을 선택했던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어. 이미 늦었어. 끊어. 남편은 그동안 썼던 돈과 위자료까지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보상해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린 1억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저에게 주었고 그런 집에서 잘 나왔다고 칭찬해 주셨죠. 남편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시모가 남편을 들들 볶았고 남편은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도 망가졌는데 더 뭘 바라냐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친정에 매일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소금을 뿌려버리셨어요. 제발 어리석은 놈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다시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어디라고 여기를. 아이 가 나가.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다. 내 딸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뭘 다시 받아줘. 아이 썩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만약 제가 어물쩡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 시댁과의 관계를 잘 끊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마련하느라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새벽 배달에 밤에는 데리까지 하는 걸 봤다니까. 고생 좀 해봐야지.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아들 고생시키고 가방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나? 그러게나 말이다. 아, 그 식당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뭐라고 하디? 그 아저씨가 말을 해줬는데 너희 시어머니도 완전히 빚쟁이 되게 생겼던데? 어? 왜? 무슨 일인데? 시모도 사교 모임 아줌마들이랑 지내다가 사기를 당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는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사고 보니까 그 정도 돈이었대요. 근데 가짜였고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싹 다 몰수를 당했나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나 봐. 그 아줌마들 맨날 몰려다닌다 했잖아,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고. 참, 인생 모르는 일이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에휴, 답도 없다, 정말. 그리고 지금은 설거지를 한다 했다던가. 그 식당 아저씨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나 봐. 자기가 할 수 있는 알바라도 구해서 충당해야 했겠지. 아이고, 찬란하던 과거에 비해서 말년이 초라해서 어쩌니? 그러게 마음씨를 곱게 썼어야지.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잖아. 너는 이제 뭘 하려고? 돈도 다 받고 있겠다. 스트레스 주는 시댁도 없겠다. 나? 나는 여행 좀 다녀야지. 쇼핑도 좀 하고. 나도 명품백 하나는 못 사도 부모님이랑 효도여행은 좀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 좀 가서 즐겨라, 얘. 아우, 잘했어. 너도 고마워. 여행 다녀와서 내가 연락할게. 엄마, 아빠, 가요, 이제. 비행기 출발하겠어.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해외여행이야. 그러게. 우리 딸 덕에 이런 것도 다 가보고 말년에 운이 트였나? 앞으로는 더 좋은 곳 많이 다녀요. 엄마, 명품백도 하나 사드릴까? 아이고, 됐어. 명품백 그거 국도 못 끓여 먹어. 됐어, 누구처럼 되기 싫다. 왜 그래? 하나 사드릴게. 아유, 됐어. 얼른 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가족 안에서 중요한 요인인데요. 진짜 가족은 거짓말로는 이어가기 힘들고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서로를 위해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를 믿으면서 손해보지 않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이 있다면 공정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길 바라요.